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능 D-Day 100일이 이제 내일인데요. 우리 학생들 수시 준비도 하고 또 수능 공부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쳐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친구나 부모님의 격려와 응원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이 대입이라는 힘든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을 직접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과기대와 유니스트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서울과기대와 유니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요즘에 많은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또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이 대학과 또 입시관계, 입시기관, 서울시 교육청 이런 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그런 곳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고3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고3 학생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든든한 선생님들도 계시다는 거 알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우리 학생들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시죠.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 교사 김호성입니다. 내일이 이제 수능 100일 남았죠. 오늘은 이제 100일이고요. 자, 이게 수능 100일 전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역시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시점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 수능 준비와 아울러서 건강관리를 현명하게 잘 챙기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과기대와 유니스트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이송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송희입니다. 수시 선택이 수능이나 아니면 정시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수시상담 신청을 계속해서 받았는데요. 2016학년도 수시상담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을 좀 기원하면서 방송상담은 좀 마감이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고3 학생과 재수생, 수험생에 대한 그 수시상담 신청은 마감이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진학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요. 진학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서울과기대와 유니스트 편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송희 선생님께서 이번 2016학년도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6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 그리고 전공 우수화 전형, 그리고 고른교회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83명을 선발하는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60% 그리고 서류 4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31명을 선발하는 전공 우수화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고른교회 전형은 정원 내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49명, 저소득층 27명, 그리고 정원 외 전형으로 농어촌학생 83명,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가 31명, 재직자가 85명이 있고요. 올해 특이하게 단원고 특별 전형이 20명이 있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무원 위탁 전형 5명을 선발합니다. 예. 네. 2016학년도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차이점, 또 달라진 평가 기준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16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형 중에 달라진 점이 이제 학교생활우수화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 시행된 게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네. 면접을 실시하고요. 또 작년에 있었던 전공우수화 전형과 그리고 자기 추천자 전형이 올해 전공우수화 전형으로 통합이 된 것도 또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우수화 전형은 일괄 합산이었다가 면접이 실시된 게 이제 그 면접은 일반 면접이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비하면 교과 성적으로 보면 약간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생들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형 중에 학교생활우수화 전형하고 그다음에 전공우수화 전형 차이점 이걸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학교생활우수화 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를 그대로 60%를 반영하고 네. 전공우수화 전형은 1단계 교과 성적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네. 학교생활우수화 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전공우수화 전형은 지난해 전공우수와 자기추천 전형이 통합해서 보여지듯이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재능과 열정이 있고 또 학업, 활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지난해 교과 성적을 60% 반영했던 학교생활우수화 전형이 평균 한 2등급 정도, 그리고 전공우수화 전형이 평균 한 3등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우수화 전형보다 전공우수화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은 좀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 정도면 두 개 전형 차이가 이해가 되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이제 학업 여기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거네요. 네. 예, 대학마다 수시 접수 기간이 9월 9일부터 9월 15일 정도까지인데요. 과기대는 어느 정도 수시 접수 기간이 언제 정도인가요? 네. 9월 9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15일까지 원래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14일 날 하루 전에 마감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7일 날 조영대학 실기고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2일 날 수능을 보게 되죠. 예. 그 다음 날 1단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3일 날. 그리고 11월 14일 날 논술이 있고 그 다음 주 11월 20일부터 학교생활우수화 전형 면접이 있고요. 전공우수화 전형은 11월 21일 토요일 그리고 고른교회 전형이 11월 22일 일요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이고요. 면접 시간은 1단계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미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오늘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과기대 지망생 우선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화학생명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중학교 때 서울과기대에서 영재교육원 기초 심화 4사 과정을 3년 동안 수료했고요. 이와 관련된 논문은 고등학교 때 썼습니다.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써도 될까요? 그리고 정밀화학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전공 우수자 전형 가운데서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생명공학자를 꿈꾸고 서울과계대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서울과계대 이송희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어떤 점이 필요한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주실 김호성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이제 오늘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사정관 선생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을 텐데 끝까지 이 방송 귀 기울여 주시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전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실 건데요.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호성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1등급, 수학은 3.7등급, 영어 5등급, 과학은 2.5등급. 그래서 국수영과 평균 3.5등급 나옵니다. 자, 주요 과목 학년별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자, 국어는 이제 4에서 3등급, 다시 4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학은 이제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을 했다 다시 이제 하락을 반복했고요. 영어는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보면 국어 A형 3등급, 수학 B형 2등급, 영어 4등급, 물리형과 화학은 모두 3등급으로 평균 3등급 받았고요. 4월과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3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 4등급 유지하고 있고 과탐도 역시 그대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은 서울과학기술대 정밀화학과 또는 이제 화공생명공학과 전공 우수자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내 활동 살펴보면 1학년 때 2학기의 회장, 그 다음에 2학년 때 1학기 회장, 3학년 때 1학기 회장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수학, 영재학급에서 1학년 때 이수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는 3년 동안 과학 우수 실험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 봉사 활동은 1학년 때 32시간, 2학년 때 38시간, 방과학교는 1학년 때 6개 강좌 118시간, 2학년 때는 6개 강좌 158시간 수강했습니다. 자, 독서 활동으로 1학년 때 15권, 2학년 때 6권 읽었고요. 자, 교회 활동 살펴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제 스트림 R&E 페스티벌 참가했고요. 본선 진출했고,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자연과학연구소 R&E 참가했습니다. 자, 교내 수상 내용은 1학년 때 교내 모형 항공기 대회 동상,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응상, 수학 구조물 대회 동상 등을 받았고요. 2학년 때는 과학 독후감 및 과학 논술물 대회, 과학 논술물 부문 대상 1위, 그다음에 과학 독후감 및 과학 논술물 대회 과학 독후감 부문 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자, 3학년 때는 융합 논술물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하고 비교과를 보면은 비교과에 비해서 이제 성적에서 아마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송희 실장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 학생의 성적은 교과 성적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과 활동이 다양한 게 다른 교과보다 또 다른 교과에 비하면은 과학 교과가 좀 더 우수한 면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성적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또 특히 물리나 화학 분야 성적이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그 활동 분야와 맞물려서 이것도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 지금 물리와 화학 분야 성적도 괜찮고 활동도 네. 많이 한 것들이 좀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좀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학과 선택이 먼저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학생이 그 화학 생명 공학 하여튼 이쪽을 이제 희망을 하고 네. 또 본인의 의도는 그 간호사도 좀 관심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어느 학과를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화학 쪽인지 화공 생명인지 아니면 간호사 쪽인지 이쪽 분야를 먼저 좀 명확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야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선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저 우리 학생의 뭐 일단 성적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뭐 학생부 교과나 모의고사 모두 이제 국어랑 영어보다는 이제 수학, 과학 성적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고
수학보다는 역시 과학 성적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 이제 수학 성적은 이제 학기가 좀 진행될수록 약간 이제 하향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아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비교과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일단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서 각종 교내대회 참여도 많이 했고 또 수상식도 상당히 이제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개인 봉사 활동도 하면서 학습 지도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나눔과 배려를 어떤 실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내 동아리 활동 3개년 동안의 어떤 결과물이 꽤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그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네요. 수학과 과학 성적이라든지 교내 활동이라든지.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지금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이 서류 제출 시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전형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되고 예. 전공우수화 전형만 교사 추천서가 포함이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는 대기업 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고요. 예. 자기소개서는 4번 문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 주의할 점은 특히 자기소개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글자를 넣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포트폴리오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대학을 지원하다 보니까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서 예, 예. 대학 이름을 틀린 학생들이 꼭 있는데 이거는 이걸 좀 잘 확인하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서류 평가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해서 인성,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4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서류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또 기재하면 안 될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는 1번에서 3번이 공통 양식이고 4번은 모집 단위 관련 지원 동기와 그리고 진로 계획을 기술하는 내용인데요. 네.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은 천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0점 처리 또는 불합격 기준은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을 기록하면 0점 처리되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 대기업 홈페이지나 여러 군데 나와 있으니까 꼭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건 또 평가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 게 좋고 또 주의할 건 아무리 점수가 낮더라도 공인어학 성적 기재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0점 처리가 됩니다. 예, 네.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네. 학생이 좀 잘 좀 챙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점, 또 이건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점인데요. 우리 학생이 중학교 때 서울과기대에서 영재교육원 기초심화 사사과정을 3년 동안 수료했고 관련된 논문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자소서에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학교 때 내용은 이제 없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학생부에 보면은 이 내용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논문 네. 관련해서 네. 기재가 돼 있고 학생부에 기재가 돼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왜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논문을 작성을 했고 이걸 통해서 뭘 또 배우고 느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네. 했다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했다는 것보다 또 어떤 걸 느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동안 자기소개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평가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자기소개서가 양식이 바뀌었는데요. 네. 평가하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자기소개서 작성이 좀 허술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예를 들어보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우고 느낀 점이 아니고 그냥 뭐 학업에 기울인 노력, 경험 이것에 대해서만 딱 쓰고 그래서 맨 끝에 한 줄 써서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만 그냥 딱 느낀 점을 썼습니다. 또 네. 역시 2번도 마찬가지예요.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쓰라 그랬는데 역시 거기도 뭐 활동 위주로 써놨고요.
3번에도 또 실천 사례를 뭐 쓰고 거기에서 느낀 점 쓰라 그랬는데 그냥 사례만 이렇게 쓴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에 배우고 느낀 점 이게 뭔지 그걸 좀 잘 기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느꼈고 느끼면서. 배웠는지 그런 네. 부분을 잘 생각해서 더 비중을 둬서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하는 점이요. 정밀화학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전공 우수자 전형 가운데서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네, 우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를 60%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전공 우수자 전형은 교과를 별도로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비교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훌륭합니다. 네. 교과 성적보다. 네. 그래서 전공 우수자 전형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이 1단계 통과하고 면접을 못 보면은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저 면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울과기대에서는 면접을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두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은 문제풀이를 하는 심층 면접은 아니고요. 예.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확인 면접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묻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게 예를 들면 미분이 뭔지, 예. 적분이 뭔지 이런 걸 물어보고요. 아. 또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종합평가 이렇게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그런 과기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수시 육회 지원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추천 대학을 김호성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는 이제 학생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학 교과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학생부 내용을 보면 이제 교내 과학, 수학, 영재학급을 이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교과 방과후 수업도 여러 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관련 교내 수상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인이 어떤 부족한 수학 교과 성적과 어떻게 타당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여 본인이 이러이러한 노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을 반드시 밝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한 결과물도 많은데 그 동아리 활동의 그 많은 결과물 중에 본인이 했던 역할, 그다음에 본인이 의미 있게 했던 그런 역할들을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기록하면 좀 유리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이외에도 여러 대학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소신 지원으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것은 지금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공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사정관님께서 말씀했듯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는 전공 우수자 전형이 적합하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적정 지원으로 이제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19명을 모집하고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 때 과기대와 마찬가지로 1단계 점수 60%와 면접 40%를 진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적정 지원으로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입니다. 자, 모집인원은 8명이고 1단계는 서류 종합으로 100%, 그 다음에 2단계 역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로 진행하는 이런 대학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없나요? 다 질문한 거에 있어서 많이 다 배운 것 같아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예, 궁금했던 걸 많이 알았어요. 그래요. 네. 오늘 이송희 선생님 또 김호성 선생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방송을 보는 서울과기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송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형을 잘 파악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다 보면 아니 이 친구는 왜 여기에 지원을 했을까? 요 다른 전형에 지원하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유형이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
학교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4년 또는 군대 갔다 오면 6년 후 대학의 이상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꼭 자기가 대학을 선택하기보다 어쩌면 전공을 선택하는 게 평생 직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뭘 즐겁게 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 대학이나 학과 선택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좀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지원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신 서울과기대 이송희 선생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과기대와 유니스트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